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IBK 기업은행 여자배구단을 뒤흔든 김호철 감독의 전격 사퇴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표면적인 패배 기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김호철 감독의 사퇴는 단순히 7연패라는 성적 부진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9일 도로공사전부터 이미 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배국의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경기 직후 김호철 감독이 직접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밝힌 순간 그는 이미 팀이 정상적인 구조를 잃어버렸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즌 초반부터 예상 밖의 변수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시즌을 설계할 때 IBK는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 쿼터, 이소영, 임명옥이라는 안정적인 축을 중심으로 공격과 수비를 균형 있게 운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개막하자마자 핵심 레프트 이소영이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 세터 김학영까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감독이 의도했던 팀 구조는 한순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중앙축이 무너지자 공격 동선이 흔들리고 수비 연결은 불안정해졌으며 선수들의 역할 배치는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특히 아시아 쿼터로 영입된 킹켈라는 부상 후유증과 경기력 저하가 겹치며 공격, 수비, 리시브 전 영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애초에 기대했던 득점 지원은커녕 오히려 상대팀에게 집중 공략당하는 약점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팀의 공격 루트는 과도하게 한 곳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결국 김호철 감독이 구상했던 시즌 운영 전략은 초반부터 심각하게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붕괴 속에서 선수들의 심리적 흔들림도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경기 중 리드를 잡고도 유지하지 못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되었고 분위기 반등을 시도할 여유조차 사라져갔습니다. 김호철 감독은 직접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다는 말을 남기며 본인 스스로도 팀 전체의 멘탈 관리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보다 더 무거운 부담은 팬들의 신뢰가 급격히 무너졌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시즌 전까지만 해도 우승 후보라는 기대가 붙었던 팀이 개막과 동시에 1승 8패 그리고 7연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자 팬들의 실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김호철 감독은 이 상황을 계속 버티는 것이 팀을 위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누구의 압박도 없이 어떤 변명도 남기지 않은 채 오늘까지 하겠다라는 결단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패배 책임을 넘어서 팀 전체가 구조적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감독 본인이 가장 먼저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김호철 감독의 책임 사퇴 이후 IBK는 단순한 전력 부진을 넘어 팀 전체의 구조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불안정한 경기력은 단순히 전술 실패로 설명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시스템 전체가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공격 체계의 붕괴였습니다.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에게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팀의 득점 루트는 지나치게 단순해졌고 상대팀은 이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레프트 라인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 균형을 잡아줄 이소영의 이탈, 그리고 세터 김학영의 장기 부상은 이 단점을 더욱 극대화했습니다. 정상적인 세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자 속공은 사라지고 중앙과 날개가 분리된 채 각자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쿼터 킹켈라의 부진은 IBK에게는 사실상 치명타였습니다. 킹켈라가 복귀 후에도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자 상대팀들은 집중 공략을 통해 IBK의 수비를 흔들었고 결국 리시브 라인은 리그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쪽 라인에서 무너진 수비는 곧바로 불안정한 토스와 예측 가능한 공격으로 이어졌고 팀은 스스로 흐름을 되찾지 못한 채 경기마다 흔들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적인 요소보다 팀 전체의 정신력이 먼저 무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 IBK 선수들은 리드를 잡고도 유지하지 못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감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현상은 감독의 전술 능력보다 팀 분위기 관리가 실패했다는 지적을 낳았고
결국 김호철 감독 본인도 이를 인정할 정도로 내부 분위기는 이미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IBK는 기술 체력 전술 문제보다 조직력 붕괴가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플레이를 믿지 못하는 선수들, 흔들린 멘탈, 불안정한 운영, 부진한 외국인 아시아 쿼터, 그리고 무너진 수비 라인까지 모든 요소가 동시에 악화되면서 팀은 정상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팀 전체가 구조적으로 무너졌다는 현실은 곧 김호철 감독의 사퇴가 단순한 전술 실패나 성적 부진의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IBK는 지금 단순한 감독 교체로 해결될 수 없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철 감독의 사퇴가 공식화되자 팬들과 배구계의 관심은 즉시 다음 감독 후보로 향했습니다. IBK는 단순히 감독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팀을 완전히 재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의 지도자를 선임하느냐가 향후 5년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배구계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후인정, 차상현, 이정철 3명으로 좁혀지고 있으며 이들 모두 내부 승격이 아닌 외부 영입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후인정 전 감독입니다. 그는 오늘 경기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후인정 감독은 선수단 장악력이 뛰어나고 분위기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능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부진과 자진 사퇴 이력으로 인해 지금의 IBK 재건 방향과 맞는가라는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분위기 반등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과제에는 적합성이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차상현 전 GS 칼텍스 감독입니다. 그는 238경기 중 132승을 기록하며 승률 60%를 넘어섰고 어떤 라인업을 구성하든 팀을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에 올려놓는 운영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기본기와 조직력을 우선하는 스타일은 전력 불균형이 심각한 IBK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그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방식이 지금의 IBK가 원하는 공격적인 팀 색깔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 역시 존재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팬들의 시선을 강하게 끄는 후보는 이정철 감독의 복귀 가능성입니다. 이정철 감독은 6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 진출이라는 압도적인 업적을 남겼으며 강도 높은 훈련과 압박감 있는 운영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외국인 선수 활용 능력도 매우 높은 편이라 전력 재건이 시급한 IBK와 가장 잘 맞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IBK 선수단의 멘탈이 매우 흔들린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스파르타식 시스템을 즉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처럼 세 후보 모두 뚜렷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향후 IBK의 팀 철학과 운영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 스타일의 차이가 극명한 만큼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IBK의 미래 5년을 결정하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호철 감독의 사퇴는 단순한 결과 책임을 넘어서 IBK가 이미 정상적인 팀 구조를 잃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퇴 발표는 단순한 전술 실패나 성적 부진의 문제가 아니라 구단 전체가 더 이상 현 체제로는 시즌을 운영할 수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IBK가 처한 상황은 단순히 감독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시즌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전력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소영의 시즌 아웃, 김하경의 장기 이탈, 아시아 쿼터 킨켈라의 부진이 연쇄적으로 겹치며 팀의 기본 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공격은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 한 명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었고 레프트 라인의 공수 균형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세터 운영은 경기마다 불안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력 붕괴는 선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가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멘탈과 조직력의 붕괴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IBK는 리드를 잡고도 유지하지 못하고 작은 실수에 흔들리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집중력을 잃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가 자신감을 잃고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감독의 분위기 관리 능력이 작동하지 않자 선수들은 경기마다 더 크게 흔들렸고 이 과정이 누적되면서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팀 내에서 즉시 중심을 잡아줄 선수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터 포지션은 불안정하고 레프트 라인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구멍이 생겼으며 아시아 쿼터의 경쟁력은 떨어졌고 외국인 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단기간에 정상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IBK는 이미 빠른 반등보다 장기적인 재건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감독에게 요구되는 역할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라 팀의 체질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재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훈련 시스템 재정비, 팀 규율 강화, 외국인 아시아 쿼터 재구성, 멘탈 케어 체계 재정립 등 모든 요소를 최소 1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사퇴는 그 재건 작업의 시작점일 뿐이며 IBK는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구단 철학을 정립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김호철 감독의 사퇴는 단순히 감독이 떠났다는 사건이 아니라 IBK가 더 이상 현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IBK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결과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 개편입니다. 팬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구단 역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김호철 감독의 사퇴는 단순한 한 시즌의 실패가 아니라 IBK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강하게 암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감독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팀 전체가 근본적인 재정비 없이는 다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팬들과 구단 모두에게 상기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퇴 발표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의 IBK가 기술적인 문제보다 정신적, 조직적 붕괴가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플레이보다 멘탈이 먼저 흔들리고 분위기보다 실수가 먼저 쌓이며 팀보다 개인 부담이 먼저 커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감독이 와도 즉각적인 반등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IBK는 이제 단기 성적보다 장기적 체질 개선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 선임은 단순한 지휘봉 교체가 아니라 팀의 정체성과 철학을 다시 정의하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후인정, 차상현, 이정철 세 감독 모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IBK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분위기 전환에 강한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지,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강도 높은 재건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지, IBK는 지금 팀의 미래를 좌우할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사퇴가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구단은 훈련 시스템 재구축, 선수단 운영 방식 개선, 외국인 아시아 쿼터 재편성, 멘탈 케어 프로그램 도입 등 구조적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팬들 역시 이번 사퇴가 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IBK가 더 이상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의 IBK는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재건 모드에 돌입했으며 어떤 지도자가 오든 최소 1년 이상을 투자해야 비로소 안정적인 팀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호철 감독의 퇴장은 그 길고도 어려운 여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다가올 변화가 IBK를 다시 강팀으로 이끌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팬들과 배구계는 이제 IBK가 진정으로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를 그려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